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분들께 관련되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니까 7, 8, 9, 4개월치 접어들죠. 지금 발의자는 동대문구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0명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내용이라서 좀 상당히 반갑기도.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전체 유공자가 아니라 참전 유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직 참전 유공자가 지금까지는 전체 유공자에 비해서 많이 좀 홀대를 받았다. 홀대라고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가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발의가 된 안을 발의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이 뭐냐면요. 참전 유공자인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몹시 생활이 어려워서 마트에 가서 83,000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 용의자의 사례가 적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보도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3,000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 용사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답니다. 자, 그만큼 참전 유공자들이 참전 유공자는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이죠. 참전 유공자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뚜렷이 이렇게 어떤 자녀가 좀 넉넉히 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자녀 보조도 잘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충격과 동시에 반성하게 된, 그러니까 누가 반성을 했느냐? 현지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안규백 의원, 동대문구 출신입니다. 안규백 의원 등 10명이 발의를 했어요. 무슨 발의를 했냐면 참전 유공자 기초생활 보장하자.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국가를 위해서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6.25나 월남 참전 용사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10여 명이, 왜냐하면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 10명이 돼야만이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안규백 의원 등 10명이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꼭 이게 원인은 지금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간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참전 유공자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지금 6월 27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이게 또 유공자법이기 때문에 발령되고 나서 또 이제 몇 개월이 지나야 또 이게 가능하죠. 어쨌든 참전 유공자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되겠다. 주요 포인트는 참전 유공자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을 이렇게 홀대해서 어렵게 살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우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빚 좋은 개살구처럼 허울만 좋으면 뭐하냐.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들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세계 경제 대우, 이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획기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설득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국가에서만,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들을,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국가 유공자들을 국가에서만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분들의 생활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 유공자 이외의 사람들은 또 그 보조적으로 기초생활,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뭐 좀 경제적으로 좀 예산이 좀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또 서둘렀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일부 두서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참전 유공자 수당 등등의 그 항목으로 일단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는 뭐 일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똑같은 참전 유공수당을 뭐 20여만이 넘는 돈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예산이 충분한데도 뭐 한 5만 원 정도, 자기 그것도 우리 전 그 국가 유공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 소속 주민,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기 자치단체에 속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민들이죠,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자기 자신의 주민들에게 주는 돈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는 건, 국가보훈처에서 나가는 것, 보훈부에서 나가는 것, 연금을 제외한 기타 수당을 추가해서 이제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분들에게 별도로 국가의 지시 없이 단독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게, 나라가 미국처럼 큰 것도 아니고 50개 주가 있어서 따로 주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디에 인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20만 원 이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5만 원을 받고, 이거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편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방자치단체, 적게 준 지방자치단체,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주고 또 어떤 데는 또 예산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아까 그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 마트에서 훔치다 걸려서 지금 매스컴을 탔던 이런 내용을 보고 안기배 의원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 설권해서 10여 명이서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무슨 발의를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부에서는 국가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전전긍긍 하면서 유지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그 들쑥날쑥한, 어떤 데는 좀 더 가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참전유공자인데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넘게 받고, 이런 또 불공평한, 형편이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왔던 것도 이제 이 의원이 파악을 하고 보훈부 장관에게 물론 이제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대를 하자. 무슨 얘기냐면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또 공공기관까지 참여를 시킨 겁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참여.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만 하면 연금하고 예산을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서 받아도 연금하고 기본적인 것밖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면 이제 예산이 훨씬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회,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이렇게 구걸하듯이 좀 더 달라 해서 국회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또 이렇게 좀 예산을 좀 확보 좀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를 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자기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예산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남아 돌아가도 국가유공자에게는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법률이 개정이 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아직 넘을 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통과를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일단 국가보훈부에서는 이 모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남아있죠. 할 일이. 자, 그래도 일단 이렇게 이 제목에 보듯이 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이 보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뒤에. 그럼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면해줘야 되잖아요. 보장을 하자라고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은 저도 참 쉽게 접하기 힘든 법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우리 참전유공자들을 위해서 많은 반성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또 공공기관까지 넣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정부에서 탄 예산에 플러스 이게 합쳐지면은 최소한 기초생활보장은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물론 세부적인 거는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눈에 이게 싹 들어와서 얼른 또 모든 일 다 뒤로 해놓고 오늘 방송부터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에서 명령권이 생깁니다. 왜? 일단 관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했어요. 자율. 공공기관도 자율로 했고. 근데 공공기관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만큼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좀 다른 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속한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데도 아깝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 남은 돈을 일단 여기에 좀 써야 되니까 아깝죠.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어차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보훈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일단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단독으로 하면 어차피 국가예산처에서 배정된 예산 또 여러 번 그러니까 6개월 1년 가까이를 준비해 놓은데 또 국회 본회의에서 또 칼질을 삭감을 해요. 삭감을 하면 주고 싶은 만큼 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숙제는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짊어지고 또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많은 국가유공자들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서자 취급받은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불만도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실은 6.25 참전자도 보세요. 그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살 때는 전쟁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일단 전쟁에 참여 한번 해본 사람들은 내 목숨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적군과 싸웠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마트에서 반찬을 훔쳐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살면 되겠냐고요, 이거. 그래서 이 안규백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상을 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의원님께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시는 분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그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국가 예산의 기본 예산의 두 군데의 협조를 받아서 이분들이 최소한 기초생활 보장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입법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실책과 또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먼저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돌봐주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여러분께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제가 여기 또 설명란에 붙여 놓겠어요. 더보기 설명란 거기 보시면은 아마 이 발의한 내용이 좀 제가 담겨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들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일반 국가유공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그런 여러분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거 빨리 가서 방송을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직은 좀 6월 27일 날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연말 안에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열심히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 들어가서 통과를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예산 또 편성을 다시 하고 해서 어쨌든 아직도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뭐든지 그렇죠. 원인이 한번 제공이 되면 이게 전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내용이 수면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반가운 마음에 참전유공자법 일부 개정의 내용을 두서없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것은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국가용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시간 보람되고 건강한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